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주일 동안 시장이 또 출렁출렁 하다가 이번 주 들어와서 또 엄청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제 지난주 영상을 이제 여기서 찍었는데 이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시장이 당분간 뭐 크게 상승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급락할 가능성도 없다. 당분간에는 이렇게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좀 박스권 흐름을 보이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 위쪽으로 올라올 때는 조금 현금 비중을 늘린다든지,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고, 뭐 좀 더 올라오면 늘릴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지난주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목요일, 금요일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조정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현금을 늘렸으면 여기서 다시 주식을 확대할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시장이 여기서 월, 화, 수,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5,900선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장의 흐름이 더 강하고 좋아요. 이렇게 되면 한 이 정도의 박스권으로 봤던 시나리오가 이제는 약간 위쪽으로 밴드를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그리는 뭐 아니면 이렇게 더 넓힐 수도 있고 이런 각도로 흘러갈 가능성 당분간 이 정도 열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최상의 시나리오고 박스권을 그리다가 위쪽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적어봤고 왜 이렇게 장이 강한가? 결국에는 시장의 큰 줄기, 상승장이었던 지난 시장의 논리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좀 과열된 너무 좀 지나친 포모 매수세에 의한 과열도 있었지만 그것이 시장의 끝을 가져오진 않았다는 거죠. 뭐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많이 지금도 뉴스를 통해서 상황을 보고 계실 텐데 제가 지난주에 이란 전쟁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란 전쟁에 대한 공포는 여기서 피크를 쳤다. 여기서 이 급락 이틀, 여기서 전쟁에 대한 공포는 피크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 이상의 공포는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급락, 여기서 뭐였습니까? 유가가 처음으로 100불, 110불을 돌파했어요. 근데 유가도 그 다음에 뭐 130, 150으로 가면 그건 정말 문제가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 그러면 전쟁에 대한 공포와 유가에 대한 공포가 이미 피크를 쳤기 때문에 시장을 꺾을 그런 악재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승장의 논리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거는 미국의 패권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뭐 이란이 어떻다, 미국이 어떻다 말이 많잖아요. 뭐 트럼프가 지금 궁지에 몰렸다, 이란이 지금 엄청 뭐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무슨 이란이 이깁니까? 미국이 완전히 이기고 있는 거고 대신에 미국이 원하는 어떤 그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건 맞죠. 그런데 미국이 그것도 계산하지 못했을까요? 처음부터 트럼프는 이제 최장 한 6주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나중에 또 지나고 보면 알겠지만 지금 전쟁이 터진 지가 한 3주째란 말이에요. 3주째. 3주도 아직 안 됐습니다. 3주째이기 때문에 아직 6주까지는 또 3주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계획대로 조금 빠르든 느리든 미국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미국이 통제할 수 있고 언제든지 뭐 끝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상승장의 논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 AI에 대한 어떤 중요성, AI의 성장 이것이 그동안 시장의 중요한 상승 논리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도 끝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혹시나 전쟁으로 인해서 뭔가 이런 AI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잠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했던 시기였죠. 근데 지금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AI가 더 중요해졌다. 얼마나 AI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더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도 그렇고 AI를 못 해내면 앞으로 뭐 국력이고 패권이고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AI는 그대로 유지된다. 라는 거.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뭐냐? 오늘 이제 우리 시장도 굉장히 좋았고, 오늘 또 간담회가 있었죠. 주식시장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 증시 부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시장의 상승 논리 중에 또 하나의 강력한 축이었잖아요. 그동안에. 이것도 훼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모두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상승장의 논리가 꺾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가 이어지는 거고요. 이 추세가 이어지는 중간에 만나는 이 굴곡이나 조정은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나타나겠지만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의 선물이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을 또 굉장히 강조를 드렸는데, 자, 이거죠. 이게 외국인 선물입니다. 선물 누적 포지션이에요. 누적. 그동안 얼마나 선물을 샀는가 팔았는가. 근데 보시면 최근에 1년 동안 선물을 계속 파는 추세입니다. 이 빨간색이 외국인이거든요. 검은색이 지수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외국인 선물 매도가 너무 많다 지금. 근데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뭐 이럴 때도 그렇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너무 과도하게 쌓여 있을 때는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죠. 네, 왜? 그러니까 추가적인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지난 일주일 전에도 외국인 매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장이 많이 빠지려면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이용해서 장을 보통 빼거든요. 지수를. 지수 컨트롤을 선물로 하니까. 근데 이거는 앞으로 오히려 사야 된다 이거. 앞으로 사야 될 여력이 더 많기 때문에 빠지면 또 올라오고 빠지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예.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면 지수가 또 급반등할 수도 있는 거였죠. 사실 수급상으로만 보면. 근데 보시면 오늘 외국인 선물 많이 샀습니다. 오늘 금액으로 1조 7천억 선물 매수가 들어왔죠. 아까 장중에 더 많았는데 종가에 좀 줄였구나. 네, 종가에 좀 줄였네요. 장중 내내 선물 매수를 많이 했어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이 포지션 누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오늘 하루 사고 또 내일 뭐 사고 팔고 이거는 이제 하루하루 못 맞춥니다만, 큰 그림 봤을 때 외국인은 추가적으로 선물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단 지금은 아직도 매수 이력이 더 많은 상황이다, 위쪽으로. 네, 그럼 지수가 뭐 꼭 폭등한다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네, 최소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 추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이어지겠구나, 흐름들이.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외국인 선물 전환했고 아직도 매수 이력이 엄청 많다. 추가 상승 기대 요인이다.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엔비디아 GTC 일정 관련해서도 다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시장에는 호재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변수가 오늘 밤에 있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그리고 가이던스. 이게 실적은 당연히 좋겠죠. 네, 실적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이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거는 뭐 다 알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걸로 보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운 요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좋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적 좋은 게 뭐 악재는 당연히 아닌데, 이제 단기적으로 호재 좀 팔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올랐으니까. 네, 그런 흐름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네, 그거를 오늘 밤, 내일 우리 시장에서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미리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최근에 조정권에서 샀으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실적 발표 직전에 와가지고 실적 기대감으로 매수하는 거는 손익비가 좋지 않다고 봐요.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 실적에 대한 반응을 한번 확인해보는, 예, 그런 타이밍이 이번 주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좋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피보나치 비율로 보시면 지금 지수가 하락했던 폭의 절반을 넘어서서, 절반에서 한번 저항 맞았던 거죠. 예, 절반 저항 맞고 흔들렸다가 다시 그 자리를 뚫고 618 자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밤 미국이 괜찮으면 내일 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6천 근처도 갈 텐데, 어쨌든 618 자리를 지금 회복을 한 겁니다. 종가상으로. 예,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술적으로는 이 저점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원래 시장이 여기서 더 빠지려면, 네, 여기 뭐 5천을 깨고 4천대로 가는 시나리오라고 했을 때는 반등이 약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반등이 약하고 여기서 멈추고 계속 걸려야 돼요. 예, 어느 정도 자리에서 236이라든지 38.2%, 그러니까 절반 이하 자리 또는 이제 38.2% 자리에서 계속 걸리적거리다가 결국 무너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약한 장에서는. 그래서 반등이 약할 때는 보통 이 저점이 불안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618 이상 올라왔잖아요. 61.8% 이상으로. 예, 그러면 반대로 여기가 이렇게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더 낮아졌다. 예, 원래 그전에도 우리는 여기에 깨질 가능성이 낮다고 봤지만 실제로 그것이 시세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아까도 이제 제가 이렇게 뭐 그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눌리더라도, 조정을 받더라도 급락보다는 이렇게 좀 쉬어가는, 네, 쉬어가고 다시 위를 시도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 네. 근데 대신에 이제 어떤 악재가 또 나올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우리가 예언자는 아니니까 일단 지금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나오고 있는 시세 현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는 거고요. 앞으로 다시 뭐 새로운 악재가 나와서 추세가 깨지고 이런 거는 그때 가서 해야 될 일이지. 지금 시세를 그대로 읽으면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소화하면은 신고가 가능성도 있다. 예, 의외로 빨리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거를 과거 사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과거 사례 한번 봅시다. 네. 예를 들어 이게 언제냐면 2007년도입니다. 네, 2007년도 8월달, 9월달 제가 이때 직접 경험을 했던 시장인데 보시면 이때도 급락이 나왔어요. 한번 뭔가 큰 충격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강한 상승이 있었고 강한 상승 이후에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여기 61.8% 이상 반등이 나오죠. 네. 그럼 이 저점 대비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시세 원리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위가 열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진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반등 나왔죠? 1차 618 이상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눌릴 때 어떻게 눌립니까? 눌리긴 눌려요. 한번 눌릴 수 있죠, 당연히. 계속까지는 못하지. 눌릴 때 저점을 깨는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서 받쳐지는 견조한 눌림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여기 위로 돌파하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신고가 열리는 거예요. 이 앞에 고점을 넘어가 버리죠. 물론 이제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고점이 나오긴 했는데 뭐 이번에 이렇게 똑같이 간다는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세의 원리와 이 힘의 크기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과거 사례. 그래서 코스피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면 코스닥이 사실 지난주는 굉장히 좋았어요. 지난주는 코스피가 살짝 눌리고 할 때 코스닥이 잘 버텼습니다. 왜 잘 버텼죠? 지난주에 코스닥 액티브 ETF가 막 출시가 돼서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막 들어왔잖아요. ETF 수급이. 그래서 그런 수급 영향 때문에 좀 강했다고 봐요. 그리고 코스피 대비 가격 매력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부담도 없고 하니까 들어왔는데 일단 이번 주는 코스피로 다시 수급이 몰려가면서 코스닥이 조금 재미없게 흘러갔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계속 여기서 이렇게 머물고 있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닥 지수만 보면 굉장히 지루한 장입니다. 근데 오늘 간신히 위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코스피의 최상의 시나리오, 결국 위로 열리는 시나리오를 높게 둔다면 뭐 코스닥도 한번 올라오겠죠, 이렇게. 그죠? 네, 올라올 때 거기 이제 전고점 저항, 이 저항이 바로 돌파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잘 만들어지고 정부의 코스닥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잘 접목이 되면 뭐 신고가 돌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코스닥도.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닥 쪽 포지션, 뭐 꼭 코스닥 아니더라도 종목 자체에 큰 문제 없고 성장 스토리에 문제 없으면 일단은 보유를 해봐도 될 것 같다. 이제 다만 양시장 모두 지금 단기 상승하고 나서 나는 그냥 장기 투자다. 나는 앞으로 코스피 7천, 8천까지 그냥 어차피 간다. 단기적인 굴곡 신경 안 쓴다. 그러면 그냥 고 해도 돼요. 근데 나는 조금 이런 시세의 굴곡을 어느 정도 대응해보고 싶고 그러면은 조금 현금 비중을 늘린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면은 좀 수익 챙겨 본다든지 그 정도 대응은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목을 잠깐 볼까요?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강조했던 섹터가 몇 개 있는데 사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은 그쪽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월화수는 반도체 쪽이 거의 뭐 원맨쇼를 했죠. 반도체나 전력기기나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았고 제가 지난주에 LNG 쪽 잘 보자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포스코 인터도 수익을 그동안 여기서 이렇게 두 번이나 크게 내고 했는데 사실 그때 지난주 후반에도 여기서 장이 좀 흔들릴 때 있죠. 장이 좀 흔들렸는데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가 LNG 쪽에서 어느 정도 중심을 잡는 종목이기 때문에 금요일 오전까지 좋은 시세가 있었고 뭐 한국카본이 대표적으로 뭐 LNG 섹터에서 지금 아주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게 지금 시세로선 현재 대장급입니다. 한국카본 지난주 후반에도 좋았고 이번 주도 좋고 동성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지수는 눌렸거든요. 지난주 여기서 지수 이렇게 눌릴 때 여기서 강한 반등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태광 이런 종목도 지난주에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는 또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태광이란 종목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질 때 오히려 태광은 올라갔죠. 그리고 오히려 태광이 이렇게 올라갈 때 삼성전자는 또 빠집니다.
그리고 태광이 이렇게 빠질 때, 쉴 때, 그때 삼성전자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번 주 후반 다음 주에 반도체가 또 살짝 쉰다, 또는 지수가 살짝 쉬어간다, 그러면 다시 LNG나 조선기자재 쪽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타이밍상. 예,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저처럼 액티브하게 시장을 자세히 보는 사람들한테 이런 게 보여요. 예, 이렇게 종목마다 리듬이 다르고 지수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또 따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근데 그건 있어요. 원래 태강이라는 종목이 원래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과거에 보시면 이렇게 삼성전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때도 있고 이렇게 빠질 때 같이 빠지기도 하고 그게 정상이죠. 원래는 시장이 같이 움직이니까. 근데 최근에는 전쟁이랑 LNG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생기다 보니까 지수가 빠질 때 오히려 대안으로 움직이고 뭐 그런 리듬이 있어요, 지금. 예, 최근에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뭐 이렇게 역으로 움직이는 이런 강도는 약해지겠죠. 또 조선 기자재, LNG 이런 쪽도 다 시장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섹터라고 보는 게 일단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리듬이 있더라. 네,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서로 타이밍 맞춰가지고 여기서 이거 샀다가 이거 팔고 이거 샀다가 이거 팔고 이거는 하기 힘들어요, 막상. 예? 이거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요리조리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건 너무 욕심이고 그렇게 하려다 보면 오히려 엇박자가 나요. 어느 정도 매매에 좀 참고해서 활용하면 조정장에서도 괜찮은 대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둘 다 갖고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어느 꼭 한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 둘 다 갖고 있으면 지수가 좋을 때는 삼성전자가 해주고 지수가 좀 쉴 때는 태광이 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다. 계좌의 변동성을 좀 줄이면서 가는 방법 그렇게 봐도 되고 나는 반도체가 자신 있다. 난 아무리 봐도 반도체가 제일 좋아 보이고 반도체를 가장 자신 있게 매수할 수 있고 반도체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나는 확신이 있다. 그럼 반도체를 하면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반도체는 좀 부담스럽다. 오히려 지금 LNG나 조선기자재 쪽 이쪽이 더 좀 자신 있게 매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조선기자재 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자신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종목에서 수익 잘 내면 됩니다. 이 외에도 많죠. 이 외에도 종목, 오늘 전력기기도 많이 올랐고 뭐 증권주도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뭐 2차전지가 반등할 수도 있고 바이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이오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바이오에서 계속 플레이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로봇, AI 팩토리 이런 쪽.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생각보다 좋아졌다. 하지만 살짝 눌림이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 타이밍이니까 그거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쪽을 볼까요? 미국이 조금 지금 강하게 돌아서진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S&P 500이고 나스닥도 그렇죠. 아직은 이게 이런 조정 추세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이렇게 확실하게 돌아 나가서 정고점 돌파를 한다든지 다시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마음의 끈을 완전히 놓으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살짝의 어떤 그런 여지는 열어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주식 100% 갑니다 이거 외치겠지만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이고 그 사람의 이제 승부수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극단적인 전략을 선호하진 않기 때문에 미국장이 아직은 하락 추세가 빠져나오지 못했고 이렇게 되다가 이제 혹시나 뭐 어떤 이슈가 나오면은 한번 이렇게 또 푹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럼 그때 우리 조정이 또 출렁출렁 크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항상 대비해서 저는 현금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다, 늘. 지금 나스닥 선물 보면은 그래도 돌아서고는 있어요. 이거는 그나마 다행.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보면은 돌아서고 있죠. 오늘 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본장에서도 이렇게 올라올 테니까. 이걸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불편했던 부분이 조금 더 해소된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시장이 3월 초에 굉장히 어려운 흐름이 있었고 많이들 정신 없으셨을 텐데 제가 그래도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쫄면 안 된다, 주식 팔면 안 된다. 최소한 박스권은 유지될 거다. 전쟁 공포 거의 지나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 그래도 잘 참고하셔서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잘 버티셨다면 또는 기회로 활용하셨다면 좋은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종목별로는 조금 시세의 어떤 편차는 있을 거예요. 먼저 많이 올라온 종목도 있고 아직 좀 덜 올라온 종목도 있는데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난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요. 결국 다 순서의 차이지 좋은 종목이면 올라올 겁니다.
너무 조급하게 보지 마시고 이런 장은 너무 조급하면은 혼자 지는 거예요. 그럼 수익을 못 냅니다. 기다리는 투자 차분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3월 말이 될 텐데 3월 말도 대응 잘 하셔가지고 한 주간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